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이 되어주고 싶은 남자 우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문 판매 영업 일을 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당시에 최연소, 최단기 팀장까지 올라가고 퇴사를 하게 된 이유와 영업사원의 고충, 현실적인 이야기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수기 렌탈 방문 판매 영업 일을 했었는데요. 나이스한 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 첫 번째 급여가 한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퇴사할 때쯤 되니까 급여가 500만 원이 넘었었고,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대략 5천쯤 벌었던 것 같아요. 급여가 500인데 어떻게 5천이 될 수 있냐 하실 텐데, 통장에 찍힌 금액만 500인 거지 급여 말고 따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좀 있었기에 총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천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 업무가 렌탈 점검인데, 이게 교육대로만 하면 한 계정당 30분씩 점검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객님을 계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하부터는 계정이라고 칭할게요. 이게 조금만 요령을 익히고 손이 좀 빠르면 30분이면 2계정 정도가 처리가 가능해요. 제가 보통 한 달에 200계정 조금 안 되게 점검을 다녔는데, 하루에 많게는 20계정 정도 처리를 했었어요. 계산상으로는 이게 10일이면 끝나잖아요. 나머지 날들은 영업을 하러 다니거나 달 초반에는 계정을 제가 저 혼자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보통 이게 렌탈 점검하면 영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10명 중 8명 정도가 입사를 하시는, 영업에 관심을 안 두시고 50만 원 정도만 벌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한 90%가 한두 달 안에 일을 다 그만두시죠. 좀 많은 일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교제하고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무언가를 좀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셨었고, 저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촌 누나의 매형이 정수기 렌탈 점검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었고, 이제 일을 배워놓고 나중에 자기랑 같이 일을 하자, 그런 제안이 있으셨어서, 그리고 저는 무슨 자신감인지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지인 중에 보험 들어라, 이 보험 좋다, 정수기 써봐라, 청정기 써봐라 하면 저조차도 좋게 듣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30살이었는데 고객분들의 시선이 제일 따가웠죠.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냐, 뭐 그런 시선들이요. 어쨌든 일을 하게 됐고,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한 달간 교육을 받아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제가 간 나이스한 곳은 교육비가 거의 지원이 없어요. 그렇게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이제 현장을 바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계정이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에 들어와요. 그리고 25일까지는 사무실에서 주는 계정을 전부 다 점검 완료를 해야 하고, 10일까지였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일 정도까지는 제 고객과 영업 관리를 구도로라도 좀 해놔야 돼요. 그걸 해놓지 않으면 사무실 내에서 저희랑 이제 같은 식구들이 영업을 해도 되는 구조예요. 그 후에 15일이 지나가면 같은 지역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20일이 지나면 본부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회차가 아예 끝나신 분들은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신입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입이 들어왔다고 갑자기 계정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입이 들어오면 기존 선배들 계정을 신입들한테 배당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일이 워낙 한두 달 만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영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배들 입장에선 어차피 신입들은 금방 그만둘 거고 자기네가 열심히 영업 관리를 해온 계정들을 뺏기니 화도 날 거고, 또 이 신입들이 영업 욕심이 없어서 다른 지역한테 뺏기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밥그릇들을 안 뺏기려고 텃세를 좀 굉장히 심하게 부려요. 그리고 뭐 지사장님은 일반 신입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지사장님은 거의 뭐 기존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의 편이시죠.
제가 속해 있던 사무실에선 진짜 영업 잘해오신다 하시는 분이 제 기억상으로 네 분이 계셨어요. 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저를 좀 되게 못살게 굴었었죠. 근데 이 네 분이 영업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저도 이제 그분들의 영업 방식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종합해서 썼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분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번 분은 남자분이신데 그렇게 모임을 많이 나가세요. 뭐 조기 축구, 해병대, 산악회, 뭐 각종 영업 모임, 뭐 밴드들 보면은 밴드나 뭐 어플 보면은 영업 모임 많잖아요.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나가셨어요. 이분은 진짜 일하시는 날보다 모임에 나가 있으신 날이 더 많으셨었죠. 전 이 방법은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분도 남자셨는데 이분은 이제 노리는 고객층이 일반 가정이 아니라 관공서 전문이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연구나 공부를 하시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항상 서류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관공서만 영업을 해오시는데 어떤 달에는 영업을 30개를 해오셔가지고 그 달에만 2천만 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때 당시 팀장이었어서 그분의 월급 명세서를 직접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 분은 여성분이신데 연세가 60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배님이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자기 고객들과의 친분을 굉장히 두텁게 쌓으세요. 그래서 지사장님도 신입들이 들어와도 이분의 계정은 건드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치약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낱개로 일일이 포장을 해서 고객님들한테 직접 선물이라고 갖다 드리고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외식을 해야 된다 이래도 고객님한테 가고 일을 하시다가 식사를 하실 때도 고객님들한테 가시고 그래서 정말 고객 관리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4번 분이신데 이 4번 분이 진짜 기가 막히셨어요. 보통 저도 그렇고 영업 좀 해오시는 분들은 사비가 좀 들어가요. 사비는 현금이겠죠. 저는 뭐 심지어 현금을 뽑아서 들고 다닌 적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저도 현금을 쓰는 영업 방식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4번 분은 자기 사비를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렌탈 영업이 위주긴 하지만 판매 영업이 따로 있어요. 판매 영업이 렌탈보다 저희한테 오는 수수료가 더 많아요. 근데 이분은 한 달에 만 8대를 영업을 해오시면 정말 많게는 6대가 판매 영업이셨어요. 이게 평균 한 대당 판매 영업 수수료가 30만에서 4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분의 급여가 500루트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500 받으시면은 이번 달 망했네 그러시는 분이셨었어요. 기억에 남는 진상은 정말 많은데 제 고객 진상보단 기억에 남는 일화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일반 사원일 때 저희 팀장님이 어느 날 고객님의 점검을 가게 됐어요. 팀장님들은 보통 일반 사원들이 처리를 못하는 고객들을 처리를 하러 가시는데 어머님과 아드님 두 분이서 사는 가정이셨어요. 아드님이 지체장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통화로 점검 약속을 잡고 어머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약속 시간에 점검 방문을 드리니까 아드님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별일 없겠지 하고 점검을 하시던 중에 그 아드님께서 저희 팀장님을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제 팀장님이 트라우마도 생기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회사 내에서는 팀장님에게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한 거죠. 이게 여자든 남자든 정말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 보는 고객이 만약에 정가가 있다고 한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저도 치매가 있으신 할머님이 계셨었는데 아드님이 맨날 일하신다고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그 집을 갈 때마다 좀 공포를 느꼈어요. 다른 진상들은 진상 축에도 못 끼죠. 공포감이 드는 거에 비하면. 뭐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팀장을 달게 됐죠. 이게 자랑을 한 번만 더 하자면 최연소, 최단기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도 방문 판매가 적성에 맞았거든요.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일만 똑똑하게 잘하면 한 달에 쉬는 날이 한 15일 정도 보름이 넘었었으니까요. 저는 좀 바람 같은 타입이라서 팀장을 하면서 그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게 좀 많이 싫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약속한 그 아이 때문에 자리를 잡고자 팀장을 했던 건데, 제가 팀장으로 승진을 하고 딱 한 달 있다가 저한테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말씀드렸던 네 분 중에 세 분이 저를 좀 고통스럽게 하셨죠. 이게 사무실 내에서 계획적으로 제가 팀장으로 가는 사무실에 그 세 분을 전부 다 보내셨어요. 그 이제 분이 영업하시는 방법이 불법은 아닌데 좀 뒤에서 눈 감아주는 게 있어야 가능했던 방법들이라서 좀 저를 이용하기 바빴죠. 그분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방법은 그분들보다 영업을 많이 해오는 것 뿐인데, 제가 사무실에 묶여서 그분들보다 영업을 많이 해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진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를 많이 돌리면 한 300통 가까이 돌리는데도 쉽지 않았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것도 싫고, 그 아이와의 이별도 힘들고,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쪼이고, 또 그런 게 있었어요. 팀장인 제가 사비로 컨테스트를 열어주는데, 사비로 지원을 해주는 건 괜찮은데 그 컨테스트 자체에서 좀 부조리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많은 이유들 때문에 퇴사를 한 것 같아요. 저도 팀장일 때 광고글을 많이 올렸는데, 제가 썼던 광고글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에 200만 원 보장, 자유시간 많음, 출퇴근 없음, 투잡 가능, 이런 말들 익숙하실 거라고들 생각해요. 저 200만 원의 뜻은 영업을 해온다는 전제 하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들을 오시면 진짜 영업 잘해 오시는 분들의 급여 명세서를 보여드리죠. 그리고 저희도 영업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계정을 많이 주지 않아요. 자, 줘봤자 한 50계정 주는데 이제 한 계정당 6,000원 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0만 원에서 많아야 50만 원 정도? 그거 받으시고 투잡 혹은 용돈 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죠. 저희도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50계정만 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일하시는 분의 집과 가까운 곳으로 계정들을 배치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영업에 자신이 있다 하시면 전 다른 영업보다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고객 리스트를 한 달에 150개에서 200개를 주니까요. 저희가 점검 주기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는데 달에 200계정을 받으면 총 500계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500명이 거미줄처럼 1000명으로 늘지 말지는 자기의 능력에 달린 거니까요. 참고로 저는 지인 영업을 딱 한 번 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객분들한테 통한 영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영업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제가 10일마다 그분들한테 월급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라고 했을 때 진짜 망설임 없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답이 오차가 나지 않는 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굳이 방문 판매 영업 말고 다른 영업도 잘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면허가 없는데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방문 판매 영업을 다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방문 판매 영업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우신 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 분, 저랑 얘기하면서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봐요. 저는 또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다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